이남의 저출, 낙동강과 가야산으로 둘러싸여 찬란한 고대 문화를 꽃피웠던 신비의 고장, 경상북도 고령입니다. 1600년 전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4개국 시대를 열었던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 520년간 지속되었던 역사와 문화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대가야읍을 병풍처럼 휘감은 주산의 남동쪽 능선을 따라 700여 개의 크고 작은 무덤이 펼쳐져 있는 이곳은 지산동 고분군입니다. 전체 길이 2.4km, 폭이 1km이며 사적으로 지정된 범위만 83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가야 지역 최대 고분군입니다. 산을 뒤덮은 무덤의 규모와 숫자가 보여주듯 가야 연맹체의 종주국이자 신라와 백제에 필적할 만한 문명을 떨쳤던 대가야, 그 중심에 고령이 있습니다. 대가야가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는 가야산 줄기에서 흘러내리는 청정한 물과 낙동강변의 비옥한 땅을 둘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입지 조건으로 인해 고령 지역은 일찍부터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중환 선생은 택리지에서 종자 한 마를 뿌리면 12말의 소출이 나고 목화 농사가 아주 잘 되어서 가히 의식의 고장이라 할 만하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고령 지역은 비옥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가야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순장묘라는 것인데요. 특히 1977년 발굴된 지산동 44호부는 봉분 지름이 27m, 높이는 6m에 달하는 왕릉급 무덤으로 내부에는 무덤의 주인공과 함께 다양한 신분의 당시 주민 40여 명이 순장돼 있었습니다. 삼국 사기에는 신라와 같은 경우에는 왕이 죽으면 남자와 여자 각각 5명을 순장시켰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굴 조사를 통해서 이 고대의 순장 문화를 알려주는 고분으로는 지산동 44호분이 최초로 확인된 최대 규모의 순장 고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산동 44호분을 실물 모양 그대로 재현해 놓은 전시관. 무덤의 구조와 축조 방식, 부장품들을 통해 대가야의 역사와 화려했던 문명, 그리고 당시의 순장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만 서식하는 야광 조개로 만든 국자를 비롯해 왕이 쓰던 화려한 금관과 세밀한 공법이 돋보이는 장신구, 무기류, 생활용품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어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대가야 문화의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산동 고분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곳은 작은 호숫가를 중심으로 60여 채의 독특한 전통 건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궁금증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베일에 쌓인 대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고 느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생활촌입니다. 갖가지 약재가 즐비한 한약방부터 형형색색의 고운 비단을 파는 토목점까지 문헌 기록이 많지 않아 신비의 왕국이라 불리는 대가야의 실체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그때 한약방이 있었을까 싶은데 순장묘에서 한약재가 나오는 거예요. 4, 5세기에 쓸 수 있는 한약재가 나오는 걸 봐서 약방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변안이 가야 지역이에요. 그때의 변안 지역 때 벌써 양잠업이 성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누에서 꽃이 씨를 뽑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단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대가야가 국력을 키울 수 있었던 결정적 유물은 바로 철입니다. 철광산을 개발하여 농기구를 만들어 농업을 발전시키고 무기와 갑옷을 만들어 군대의 힘을 키우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철기 공방. 나아가 유라시아 최동단에서 최고의 철기 문명국으로 성장한 대가야의 뛰어난 제철 기술은 널리 해외에도 알려졌으며 철을 녹여 만든 납작한 덩이쇠는 인기가 많아 중국과 일본 등지로 수출을 했습니다. 숯 속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탄소를 철광석에 적절히 첨가하여 겉은 단단하게 속은 부드럽게 만든 제철 기술은 쉽게 깨지지 않는 질 좋은 철기를 생산하게 했고 특히 수장급 무덤에서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다량의 철기 유물이 발견됐습니다. 환두대두라는 긴 고리칼, 고리 자루칼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리 부분에 어떤 거는 용도 있고 어떤 거는 봉황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거로 볼 때 이 고분은 왕급이다. 이렇게 우리가 신분을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낙동강과 섬진강의 물길을 따라 남해의 바닷길을 넘나들며 중국과 일본을 상대로 활발한 국제 교역을 펼쳤던 대가야는 일본의 고대 국가 발전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눈부시게 빛났던 철의 왕국, 아직도 그 열기가 뜨겁게 전해지는 듯합니다. 고령군 대가야읍에 자리한 우륵박물관. 왕산악, 박연과 더불어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히는 우륵은 대가야국 가실왕의 명을 받아 이곳에 정정골이라는 마을에서 12현의 가야금을 만들고 12곡을 작곡해 연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1500년 전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었고요. 이 동네 이름이 정정골이에요. 우럭 선생이 정정하게 가야금을 연주하던 곳이다 해서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정정골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걸. 경주에서 출토된 신라시대 토우들. 줄이 여러 개 있는 현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에서
가야금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고대 국가에도 악기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술을 통해 혼란스러운 가야국의 정치적 통합을 원했던 우르. 하지만 조국의 멸망을 지켜봐야 했고, 그 후 신라 진흥왕의 신임을 얻어 신라는 물론 가야의 음악까지 보존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까지도 면면히 이어오고 있죠. 우르게 혼이 새겨진 가야금은 모두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이곳은 가야금 울림통의 재료인 오동나무를 건조하는 곳인데요. 수령 25년 이상 된 오동나무를 5년 이상 삭게 해야 소리가 견고해집니다. 우륵박물관을 찾는 사람들에게 가야금 제작 과정을 보여주며 가야금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는 김동환 명장. 깊고 청아한 소리를 가진 가야금을 만들기 위해 30년 넘게 인고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통 방식 그대로 뽑아낸 명주실을 일일이 손으로 꼬아 현을 걸어줍니다. 작업 도중 소리가 틀어져 버릴 수 있어 줄 공정도 굉장히 까다로운 작업에 속한다고 합니다. 공정이 한 200여 공정 돼요. 한 1000번 이상 손질이 가야지 한 대가 만들어지죠. 기성품을 사다가 이렇게 조립하는 게 아니고 다 원목에서 다 하나하나 다 만들기 때문에 수작업이죠. 거의 100%가. 네. 1000번의 손길을 거쳐야만 태어나는 가야금. 완성된 악기는 조율을 통해 일정한 소리가 나오는지 확인해 봅니다. 완성된 가야금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묻어납니다. 시대가 바뀌어 우르게 음악이 잊혀졌어도 그 정신만은 잊히지 않고 여전히 울려 터지고 있습니다. 대가야의 숨결이 감사하는 땅 고령. 역사 속에 묻혀버린 그 옛날의 영광을 찾아 나선 길. 잠들어 있던 대가야인들의 빛과 어둠의 시간을 생생하게 대면하고 땅속 깊이 잠든 찬란했던 역사가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놀라운 제철 기술과 해상 교역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운 철의 왕국 대가야. 우르게 혼을 깨우는 전설의 땅. 천년을 늙어도 언제나 제 곡조를 자랑하는 가야금의 오동나무처럼 위대한 대가야의 역사와 정신이 고령에 오래도록 간직되고 널리 울려 퍼지길 바라봅니다.